자, 이번에는 최신 교육과정 2015 개정 과정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종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세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교과서 B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파 위에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LM이라 합니다.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이라 가정을 했고, 따라서 L이 베타랑도 평행하고 M이 베타랑도 평행하다. 두 직선 LM이 직선 감마와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갑자기 가정을 하죠. L이 감마랑 만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독립적으로 보십시오.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므로 L은 평면 베타와도 만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이 평행평면의 통과성 문제가 지금 숨어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M은 일단 보지 말고요. 독립적인 거니까. L이 이렇게 감마랑 만났습니다. 감마가 이렇게 늘려가지고요. 감마랑 이렇게 만나면 베타랑도 평면에서 만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평행평면의 통과성 문제죠. 이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LM이 평면 알파를 이제 생성한 입장으로 볼 때 두 직선 LM이 감마와 만난다고 가정하면 베타와 감마가 평행했다는 가정 때문에 LM이 베타와도 만난다를 바꾸어 표현하면 평면 알파와 감마가 만난다고 가정하면 평면 알파와 베타와도 만날 수가 밖에 없어서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림 순서가 만약에 위아래로 바뀌어가지고 음, 어, 평면 알파와 감마가 만난다면 반드시 나머지는 베타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지금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념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그림 순서가 감마, 알파, 베타 순서대로 간다면 감마, 알파, 베타로 표현됐다면 알파와 감마가 만나더라도 왜냐면 지금 알파에 있는 L이 쫙 연결해서 감마와 만난다면 베타와도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개념 이미지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알파와 평면 알파는 베타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L이 감마와 만난다 가정하면 베타와 감마 평행함으로 L은 베타와도 만난다 했잖아요. L이 알파와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L이죠.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이 감마와 만난다 가정하면 베타와도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면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이미지로 그림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세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똑같은 의미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보시면 두 직선 LM이 평면 알파를 생성하는 입장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풀이는 아까 쌤 제일 처음에 세 번째 소개했던 두 평행평면의 직선에서의 통과성 문제죠. 지금 이게. 두 평행평면이 있을 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나머지 점도 지난다. 나머지 평면도 지나게 돼 있다라는 게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회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앞서 세 번째로 소개했던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두 평행평면이 직선에서 통과성 문제로 증명을 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교과서 B에서는 두 평행평면의 직선의 통과성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역시 직관적으로 옳다는 입장인 것이므로 역시나 논증기하 단원의 취지에 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과서에서 A에서는 이 문제를 증명 문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직관력에 호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교과서 C, D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E도 같은 의미고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F는 이제 연역법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 감마가 평행하다 임을 보여라. 평면 감마에 포함되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LM이라고 했다. 그런데 베타 감마가 병행하므로 L은 베타와 병행하다. 또 알파하고 베타가 가정에서 병행하므로 L은 알파랑도 병행하다. 마찬가지로 M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하니까 예제 3에 의해서 예제 3이란 건 뭔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관계가 없습니다. 알파와 병행한 두 직선 LM을 포함하는 평면 감마는 알파와도 병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역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어, 우리가 문제 3에서 알파, 감마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보여야 될 결론이죠. 다시 말하면 L이 알파랑 병행하고 또 알파랑 베타가 병행하므로 L이 알파랑도 병행하다. L이 베타랑 병행하는데 맞죠? 알파, 베타 병행하므로 L이 알파 병행하다. 이것도 역시나 직선의 통과성 문제죠. 이것도 밝혀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3에서 알파, 감마가 평행하다는 것은 보여야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알파와 감마의 교선이 L인 경우라면 알파, 감마가 교선이 L인 경우라면 평면 알파, 감마에 포함된 직선 L에 대해서 베타, 감마가 평행한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알파, 감마의 교선이 L인 경우. 지금 순서가 알파, 베타, 감마죠. 알파, 베타, 감마. 좀 그려보고 가죠. 헷갈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감마 안에서 L과 M이 있었습니다. 그럼 L만 보죠, 일단. 가정이 두 개가 병행하고 두 개가 병행하죠. 그러면 알파, 감마가 병행하다를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알파하고 감마가 병행하다는 건 우리가 보여야 될 결론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만약에 알파, 감마의 교선이 L인 경우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 감마상의 직선이 알파와의 교선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만나는 선, 그러니까 두 면이 만나는 선이라면 그러면 평면 감마에 포함된 직선 L에 대해서 베타하고 감마가 평행하다는 가정으로부터 L은 베타와 평행을 합니다. 맞죠? 왜냐면 평면 두 개가 평행하니까 이 안에 있는 L과 베타도 평행하죠. 그렇지만 평면 알파가 감마를 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교선이라 했잖아요.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이렇게 지금 알파가 연장돼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L과. 자, 이렇게 되면 L과 베타가 평행을 하죠. 가정이니까 여기 있죠. 근데 알파가 감마를 L을 품게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교선이니까 그렇죠. 교선이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하다는 것을 만족하더라도 L이 알파와 평행하다를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렇네요. 교선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L과 알파가 무조건 평행하다고 했습니까? 그러네요. L과 알파가 평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음, 교선이 L일 수도 있네요. 그죠? 알파하고 감마가 평행인 걸 보여야 되니까 평행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알파, 감마가 교선이 생겨 있어서 L인 경우, 교선이 실제로 L인 경우라면 감마에 포함된 직선 L에 대해서 베타, 감마가 평행하다는 가정으로부터 L과 베타는 평행이 되겠지만 평면 알파가 L을 품게 되는 거죠.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하더라도 L이 알파와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되어야 할 알파와 감마가 평행이다라는 것을 증명 과정 속에서 사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넓은 의미로 허용돼도 이 부분은 결국 세평면 대상으로 하는 평행공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몰래 문제의 의도는 새 평행 평면이 추이성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순환 논증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했고요. 교과서 H는 평행직선 추이성과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를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따로 증명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특별한 오해는 생기지 않는 느낌이지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논증기하라는 교육과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한보 후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성질들이 모두 평면기하로 확장시킨 모습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성질로 받아들인다는 거 하는 것은 공간상의 평면의 공준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정도로 그래서 성질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공간상의 평행공준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토록 중요한 공간상의 공준을 직관적으로 자명하다 느끼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과거의 평면상의 직선에 대한 평행공준은 많은 수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해왔고 그것이 비유클리드 기하 체계를 만든 점에 주목해 본다면 새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를 공준처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에는 공리계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공준의 개수는 작을수록 더욱 수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고 판단되기에 기존의 평면상의 평행공준으로 공간상의 평행공준을 증명이 된다면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안의 작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시작을 했고 학생 입장에서 교과서를 토대로 할 수 있도록 평면을 생성의 개념으로 채택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 이것은 논문을 이제 처리하는 순서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증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끊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